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정말 열심히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예, 서영교 위원장, 행안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자 지금 이재명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시죠. 총괄이라고 총괄 거기다 또 총괄 상황실장인데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인데요.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총괄 상왕이라고 하는 김종인 그 위원장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저랑 이렇게 맞붙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분 가셨고요. 이제 그분을 제가 보내버리신 분 했습니다. 예, 우리 서영교 그 총괄 상황 본부장님.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 대단한 서영교입니다. 그 직책을 가지고 권력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서영교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께 시작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현재 서울 중랑구 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황실장입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체크하고요.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좋은 게 있으면 호재가 있으면 호재를 또 국민들께 잘 알려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세계 5대 국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항상 들어와도 힘찬 말씀인데 과거에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는 정말 그 어떤 국회에서 투쟁을 앞장서 하셨는데 요즘에 행안위원장 되시더니 좀 점잖으신 것 같아서 좀 섭섭한 거 있습니다. 섭섭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근 부대변인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춘추관장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상근 부대변인,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 이름이 민주당 때 상근 부대변인을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의 문제점은 제가 다 지적하고 지목하고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와 싸우는 여전사 서영교, 이명박과 싸우는 여전사 서영교. 당시에 상대당 대변인은 전여옥이었는데요. 저희가 전여옥을 제압하는 여전사로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근데 이번에 섭섭하게 총괄 종합상황실장 윤석열 캠프에 김종인 그 실장님을 보내버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보내버렸어요? 같이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당시 그쪽에 총괄 상황실장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죠. 윤석열 후보 쪽에 있으면서 그나마 중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윤석열 후보가 가졌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 성격상 도저히 그 위에 있는 분을 못 모시는 거죠.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의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내보내려고 했던 일련의 상황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전부 희생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우분투 정신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신으로 지금 이번 대선 승리에서 뛰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이한열 열사 어머님 배운심 여사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잡고 오셨죠. 저도 광주 가서 문산 갔다 왔는데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당시에 뭐 이화여대 다니셨죠? 그 학생 회장도 하셨다는데. 의장이요? 학생회장인지 의장인지 하셨다면서요?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1986년도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당연히 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하면서 광주 항쟁을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두환 군부 독재 물러가야 된다라고 한 투쟁의 전면에 섰고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86년도에. 감옥에 당연히 갔죠.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물고문을 12월 6일 날 잡혀가서 물고문을 당했는데요. 다음에 1월 14일인가에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당하다 세상을 떠났죠. 저는 4월 13일 전두환이 호원 조치를 발표하는 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로 나와서
어머님과 함께 6월 항쟁을 손잡고 저희 친구들과 같이 복학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을 전두환의 호원 철폐를 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고 그리고 또 박종철 열사를 그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움직였을 때 연대에서 이한열 열사가 직격탄을 쏘는 체류탄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죠. 네. 온 세상이 다 슬픈 일이었고 자식이 그렇게 간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애끓는 심정으로 이한열 열사를 대신해서 많은 유가족들을 묶어주시고 또 민주화 운동하던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던 어머님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당신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배원심 여사님하고 2008년 제가 조계사에서 농성할 때 100일간 날마다 오셔가지고 거기 지켜주시고 그 당시에 이소선 여사님, 전태일 열사 어머님, 백교환 선생님하고 항상 같이 2004년이요. 2008년. 2008년. 지금 벌써 15년 전 일인데 근데 한 분 한 분 다 저렇게 잡고 오시고 계시니까 참 세월이 무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서영교 의원님은 언제 정치에 입문했고 어떤 국회 내에서 어떤 역할 활동을 하시는지 좀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하고요. 감옥도 갔다 오고 물고문도 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을 하면서 사실 군부 독재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게를 열고 책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무료 도서 대여실 지역 운동입니다. 그 책에 이제 지금 이게 나왔다면 당시로 치면 이런 개벽과 같은 우리 그 서울의 소리에서 만들어진 책 같은 경우 거꾸로 읽는 세계사, 시사 저널 아주 중요한 책들을 많이 거기에 비치해 놓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등 많은 책들 한 2만여 권을 비치해놓고 사람들이 그 책을 읽히는 작업들을 하면서 20대 후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에서 아주머니들께 공부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운동들을 한 10년 동안 저는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다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당시 새천년 민주당 발기인으로 처음 들어와서 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역운동 오랫동안 하다 당에서 근무하고 당에서 근무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대변인도 상근 부대변인도 오래 했고요.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 19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됐습니다. 2004년 그 탄핵 그 전국에 그 공천 많이 받아서 국회의원들 많이 됐잖아요. 그때 안 하셨구나. 한참 있다 했구나. 저는 그때는 안 하고요. 그때는 상근 부대변인이었는데요. 지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 그 초심 백은종 선생님께서 2004년에 제가 상근 부대변인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통과시키는 그 국회 그 본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때 들려오던 소식이 우리 백운정 선생님께서 탄핵 절대 안 된다고 분신을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놀래서 제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빨리 구해드려야 됩니다. 가보십시오. 구하십시오라고 하셨고 제가 그때 상근 부대변인으로 꼭 살아나셔야 됩니다라고 논평을 썼고 당시 병원에도 다녀왔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은 저희들을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모르시고 저희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때 국회는 발칵 뒤집혔고요. 선생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분신하셨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조금이라도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혹시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셨나 탄핵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었죠. 저는 그때는 이제 상근 부대변인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박근혜 그리고 또 전욕하고 싸우는 일들을 계속 해왔고요. 제가 했던 것은 2012년에 국회의원이 처음 됐고요. 그때 처음 간 곳이 법사위입니다.
아, 법사위. 예. 정말 인기 요즘 최고 많은 데인데 법사위. 그 당시엔 법사위 아무도 안 가는데요. 예. 박지원 대표님이 그때 당시 원내대표인데 저를 법사위 가자고 얘기를 하셨고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되셨는데요. 박영선 의원님이 법사위 가자고 저를 꼬시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강력히 얘기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저는 원래 교육이 가고 싶었는데요. 내주겠다고 해서 법사위를 갔죠. 법사위를 갔는데 제가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몰라요. 그때 나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전혀 아니 도대체 모르는데. 뭘 보고 계셨던 겁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법사위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요즘 법사위인데. 그 당시 법사위는 누가 있었냐면요. 예. 권성동, 김진태, 그리고 김도읍,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에 있었고요. 저희 쪽엔 누가 있었냐면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님이 법사위원, 서영교, 전해철, 박범계, 이춘석 이렇게 저희가 법사위원이었습니다. 싸나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네 거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야당이었거든요. 야당이었기 때문에 싸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명박 시절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터졌고 저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전부 다 파헤쳐내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2012년부터 법사위원을 했으니까요. 제가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 간사였고요. 그때 가장 주장했던 것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 그리고 검경 분리 그리고 대통령 특별감찰관. 그래서 그 사업을 그때부터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제가 했고요. 하나 먼저 따낸 게 대통령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따내고 이석수라고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감시를 하러 갔던 거죠. 그래서 우병우와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관계를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어떤 그런 관계의 단초가 되는 부분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댓글에서 영규 언니 사랑해요. 영규 언니 저도 화이팅 사랑합니다. 하는데 인사 좀 뭐 댓글 네. 시청자분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어가기 전에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깃발 보시면 기억나죠? 안티명박 깃발 2008년대 서울 시내를 휘젓고 다녔던 깃발인데 이 개벽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오늘 지금 막 나왔는데 서점에 깔릴 건데 예, 여기 개벽의 소제목이 BBK 재판 조작에 대한 놀라운 증언, 그다음에 안티 이명박을 저격한 김무선의 충격적인 실태, 윤석열은 왜 백은종을 사찰해야만 했나, 독도 소송을 견인한 이재명과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 뭐 등등 이렇게 촛불혁명의 기점이 된 안티 이명박, 이명박이 당선되어 구속되기까지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 백서라고 네. 봅니다. 오늘 막 나왔어요 지금. 이따 한 권, 한 권 사가지고 가세요. 그러겠습니다. 몇 권 사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여러분 이 책 꼭 읽으세요. 예. 안티 이명박 백서도 나왔는데 좋아요. 뭐 백서도 저는 이제 어떤 대선에 예. 그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시기에 발행을 했고 여러분들이 서울의 소리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홍보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 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막 여론조사 보면 네. 막 높았다 낮았다 네.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낮았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선과 작년 총선 앞서간 총선 변화는 좀 상당히 있죠. 그 그럼요. 부분을 좀 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요 책이 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 많이 읽고 또 기조를 잘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그런 얘기도 하나 나오는데 아침에 그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마치 뭘 조작한 것처럼 우리 쪽을 공격하는데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허위 사실을 발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담당자들한테. 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선동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율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총선 때 상당히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에서는 열심히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띄워주고 잘하는 정치를 응원해주면서 연초에 지지율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 본인의 망발, 본인의 그 빈곤한 철학, 그리고 서민들과 국민을 바라보는 잘못된 권력욕, 이런 모든 것들과 부인과 장모의 리스크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꽤 많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당시 그쪽의 권력 투쟁을 보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지율에 약간 나오는 것들이 좀 한쪽이 윤석열 후보 쪽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총선에서는 압도적이었으나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현장에 많이 안 나오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부동산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부동산 하락에 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기존에 잘못됐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로 확실하게 바꾸고 또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놓을 수 있게 구조를 만들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올해 공시지가를 작년 공시지가로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정책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60몇 가지가 연동되는 것들이 변화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국민에게 부담 가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달라진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아직 지지율은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까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아직도 오해가 남아있고 또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셔서 알려주시면 왜곡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면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지지율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지금 괜찮아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고 더 무서운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도와주십시오.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무능함, 이재명 후보의 진실성, 윤석열 후보의 허위와 거짓,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그 능력,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나가고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긴 하지만 또 더 알려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을 말씀했는데 저도 이재명 후보와 2004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던 그런 건데 요즘 와서 보면 저분이 저렇게 영리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인가 제가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질문이 들어와도 그냥 술술 말씀하시는 게 많은 공부를 했구나. 많은 걸 알려고 노력했구나. 그런데 윤석열 후보 보면은 이건 번역기를 돌려야 될 정도로 이런 유능과 무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그 이념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어떤 정치적 그 편향성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리고 홍보해야 될지 종합상황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너무 그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 또 스스럼없이 국민들과 접근하는 그런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널리 알려야지. 윤석열 측 요구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걸 더 많이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기자분들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BMW? 가만 있어봐. BMW 뭐라 그랬지? 메트로. 예. 버스. 타박타박. 메타버스. 메타버스. 예. 우리 후보의 메타버스. 예. BMW 그러면 버스, M, 메트로, 지하철, 워킹. 그래갖고 BMW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이제 메타버스를 BMW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께서 말하는 게 메타버스가 똑같은데요. 메타버스, 메트로. 그다음에 T, 메타, 타박타박 걸어서 B, 버스,
타고 갑니다 이러면서 요번에 이제 연초에 그 지하철 그 탐방을 하셨잖아요. 예, 예. 지하철 탐방을 하는데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아니 저렇게 스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나? 그리고 저렇게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말을 거나?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이 부담 없게끔 사진을 찍어주나? 아 저희들이 약간 이재명 후보는 혼자 간다. 그리고 좀 세다. 그리고 저희 기자들하고도 대화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 메타버스 지하철 탐방 걸어서 거리 탐방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천성적으로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 뭐 이런 거 다 말고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아주 훌륭한 품성을 지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품성을 지닌 것 그리고 약간 허당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허당기도 있고 그래서 감성도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이런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을 가진 것 한 가지. 예.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을 가졌다고 사실 기자들도 일정 부분 저기 변방이었잖아요. 변방이죠. 경기도 도지사지만 그래도 좀 지방에 계셨고 국회 근처에 안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게 다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하고 더 많이 훌륭해졌구나. 더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까지 비전을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유능하게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러분 한 번 더 돌려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경제를 구상하는데 정말 프리젠테이션을 스스로 잘하는데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도 또 아침에 서울의 소리는 하나도 안 빼고 다 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소리를 클릭하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 델리민주를 클릭하면 나오고 그러는데 예. 참 유능한 모습 아주 좋고요. 거기에 사실은 인간적이지 못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델리민주 유튜브는 민주당 유튜브인데 좀 없어요. 서울에서 오면은 이재명 일정 90% 이상은 다 올라가 있다. 네, 더군다나 짤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네. 엊그저께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네. 그냥 좀 충격 받아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발전했어요. 바로 날 왜 안 좋아해요? 앞으로 다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설득하는 친화력이 아니 다들 이재명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미지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네. 뭐 나라 살려주세요. 뭐 잘해야지 오면서 다음에는 저 좋아하세요. 그러고 네. 안녕히 가세요. 헤어지는 거 네. 보고 이거 내가 틱톡도 올리고 다 올렸거든요. 네, 반응이 네. 대단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성격을 가지셨어요. 예. 예. 저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나올 의향이 있으시.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번에 시장을 좀 돌았거든요. 시장과 그 여러분 상봉동 있습니다. 중랑구에 예. 상봉동 먹자골목 진짜 소곱창부터 회 그리고 또 육회 뭐 되게 유명한 집 되게 많거든요. 소곱창도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데 소곱창을.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땡땡 소곱창이라고 아주 유명해서 뭐 아니 강남 그냥 뭐 이런 데서 다 오고요. 이름 밝혀도 돼요. 무슨 소곱창?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여러 군데가 다 잘합니다. 그리고 굴처럼 생긴 그 국밥집 있는데요. 그건 전통을 자랑하는데 진짜 손님 많고요. 젊은 분들이 바글바글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저녁인가 쫙 한 바퀴 돌았습니다. 쫙 한 바퀴 도는데 요즘은 예비 후보 기간이라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운동을 하면 법에 딱 걸립니다. 제가 가서 이재명 후보 도와주세요. 그럼 법에 딱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잖아요. 네. 저희가 선거법을 바꿨어요. 바꿨어? 말로 하는 선거법을 풀어놨습니다. 바꿨구나. 바꿔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SNS나 이런 것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해도 법에 걸리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법을 바꿔놔가지고요. 이제 말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확성기를 통해서 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봉시장에 가서 서영교가 왔습니다. 이재명도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다 좋아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다 좋아하는데 다 이제 좋아한다. 아주머님들 중에 사실 연세 조금 있는 아주머니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저는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재명도 같이 왔어요. 그러면
전 이재명 안 좋아해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아주 좋은 분들인데 왜요? 그러면 어김없이 형수 그 파일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은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형이 어머님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욕을 했고 어머님을 때리고 그래서 어머님이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서 그 내용을 형수가 은유법도 못 알아듣느냐라고 하면서 비웃고 유도하고 이러면서 그 형이 했던 이야기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형이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형수님의 그 오빠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형수님 엄마한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그렇군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 중에서도 아직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설득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그거 들었더니 이거 상당히 뭔가 좀 친화감이 없고 거부감이 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전문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재명을 지금 안 좋아하는 분들 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그걸 잘 설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서울의 소리는 이제 비교 네거티브만 할 게 아니라 둘이 비교를 해보자 실력을 이게 굉장히 막 50만씩 하고 그래요. 근데 비교 영상이 먹히더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실력 비교를 많이 해서 그 중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리고 욕설 부분은 그 내용을 저도 여러 번 지금 영상 만들어 올렸지만 그 형님도 나와서 증언했어요. 그 형님 둘째 형님, 첫째 형님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발표는 안 했는데 그분은 양발이 없는 장애가 있는 분이시고 태백에 사시고 둘째 형님은 지금 같이 이재명 후보와 살았고 첫째 형님은 청남으로 이사 올 때 안 따라오고 따로 안동에 살다가 별도로 결혼해 사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가정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프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큰 건 아니에요. 그런 걸로 특히 여성분들이 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이제 다음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김건희의 7시간 녹취가 있다는데 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폭로한 사람이 죽었다 해가지고 지금 그 네티즌들 사이에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 부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박근혜 7시간은 들어봤는데.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철저히 낱낱이 저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이력 가지고 공개 채용되고 그러니까 이력이 4년 이상이어야 채용될 수 있으니까 4년으로 이력을 늘리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듯이 해서 이익을 취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가지게 된 이익 양평 공흥지구에 있었던 그 땅들 그 혜택 아파트를 지으면서 생긴 그 불합리한 불법적인 사항들 제가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양평분을 만났어요. 양평분을 만났는데 양평에서 오히려 저쪽 계열 분입니다. 자신은 보수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일정한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파보면 무진장 나올 겁니다. 불법이 무진장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김없이 그 부분을 또 취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허위와 사기와 불법과 그리고 검사인 양재택 그리고 검사인
윤석열 이런 사람들의 호가호의가 어떻게 있었는지 저는 다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7시간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쪽이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쪽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엔 개사과도 그분의 연출이라고 그랬던 것 같죠? 저는 그랬던 것 같고 이번에 예를 들면 멸콩은 도대체 누구의 작품인가도 좀 찾아내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예. 두려운 얘기죠. 선제 공격이나 멸콩 이런 예. 것들은 어떤 그 북한을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그 국민의힘 그렇죠. 그 해방이후에 분단에 기생해온 정당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뭐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정당들이 지금 선거 때 되면 항상 북풍 일으키듯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뭐 비단 주머니에 그런 게 들어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설마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건 안 하겠죠?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모르는 일일 것 같고요. 비단 주머니 얘기도 나와가지고 참 우스운데 하여튼 7시간 녹취록은 언젠가 이제 누가 공개를 하고 방송에 나오면 그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 비용 관련한 그거 네, 지금 네. 변호사 관련 예. 그분이 지금 사망했다고 하니까 뭐 이재명 총괄 상황실장으로서 그거 좀 경고 좀 대해서, 해주세요. 그 예. 언론이나 야당한테 바로 고발하겠다 이 얘기 예. 좀 해주세요. 우선 그 이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세상을 떠나신 거에 대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는 언론이 변호사비 대납 뭐 의혹인가 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변호사를 했던 분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허위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녹취를 했다며 그걸 검찰에 내놓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 자체가 내용 자체가 허위이고 조작된 내용이라서 그 변호사께서 벌써 검찰에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 그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작이고 허위이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요. 네.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사망 관계는 어떻든 명복을 빌면서도 그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거짓 선동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악용 사례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관련한 내용은 바로 그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마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주변에 틀림없이 뭐 다 CCTV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흔적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보지 않고 엉뚱한 선동,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은 책임져야 할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그 중량의 딸 어려운 데를 찾아가는 중량의 딸 서영교 화이팅 또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지금 이 방송은 이재명 캠프 종합 상황실장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우분투 정신으로 이재명과 함께 이런 슬로건으로 지금 대선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그 민주당 네. 의원들이 좀 선거운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어저께 그 어떤 원로들 사회 원로들의 어떤 그 단체 결성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네. 그분들 얘기가 딱 이렇게 임택근인가 그 판소리 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 임진택. 제가 이름을 임진택 선생이 뭐라고 하냐. 선거 때들 열심히 그 출마자들이 잠도 안 자고 선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로만 뭘 하자 하지 말고 선거 때 후보가 선거운동 하듯이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런데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잠도 안 자고 해요. 네, 지금. 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걸린 대선이다. 그분들 우리 원로분들 얘기했고요. 우선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어요. 지난주에는 좀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주초라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 여론조사 발표는 안 됐는데 요즘 뭐 어제 나온 거 오늘 나온 거 어저께 오마이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6% 차이가 처음으로 났는데 또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역전됐다는 것도 있는데 현재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상황실에서는. 예, 연초에 저희 지지율이 8%에서 한 10% 정도 차이 나게 그 앞서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그리는 그림으로는 설날 구정이라고 하죠. 구정 때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움직여서 뛰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잘해줬고 또 당도 선대위가 비대한 선대위였다가 스마트한 선대위로 바뀌면서 다선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지역으로 내려가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아주 빨리 뛰고 빨리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지율이 꽤 올라갔고요. 저쪽의 문제점, 선대위의 문제점,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점이 가장 크죠. 그 본인의 문제점 그리고 그 가족들의 문제점 모든 문제점으로 빠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그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정치도 있지만 저희가 1월 초부터는 진짜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유능한 후보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우선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7위까지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를 G7 안에 사실은 이태리를 제끼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로는 세계 8위까지 올라왔고요. 경제력으로는 세계 7위까지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꽤 높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코로나의 지금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 그 모습을 보이고 더 굳건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약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할 유능한 후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 모습으로 국민과 언제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번째는 외교. 세계가 지금 위기의 시기 속에서 이 외교를 잘 해낼 유능한 후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코로나도 온 것처럼 기후 위기, 친환경 기후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유능한 후보가 필요하다.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와 미래를 중심으로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를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그 모습이 국민들께 전달되면 그래 단단한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위기를 느끼고 또 뭉치기 시작하고 또 갈라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성들을 갈라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뭐 그 반공, 멸공 이러면서 색깔론을 던지고 이러면서 잠시 그쪽이 뭉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된 메카시즘의 그리고 분열의 이런 정치는 국민이 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을 주를 또 기점으로 다시 다음 주에 메타버스를 또다시 현장 속에서 가동하면서 지지율의 격차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청자들이나 저도 궁금한 게 과연 최종 결과 얼마나 차이로 우리가 이길 건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하느님이나 알고 있을 결과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뭐 어떻게 결과가 날 거라고 이렇게 딱 그 예상하고 계신 부분이 제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하실 때 41%였습니다. 예. 지지율이 41%였는데 투표 득표율이 그러면 아니 50%가 넘기지 않았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촛불이 전국에 타올랐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41%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6%가량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득표율들이 있었고요. 그쪽을 다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을 넘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나뉘어져 있어도 그쪽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리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합쳐지게 된다면 더 크게 이길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방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후보가 열심히 뛰고 그리고 그때 단점들을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그 소통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겨내고 가고 있으나 그러나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지율로는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지금부터 설날까지 다시 더 지지율을 올려놓고 본선으로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여론 지지가 나와야 아마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함을 깠을 때 조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이겨도 조금뿐이 못 이긴다.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으로는 그 여론조사가 조금 더 나오고 있고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약간 안도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겨요. 윤석열 봤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아유 괜찮아요. 김건희 봤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중도였던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저희 지역도 그렇고 나는 보수인데 말이야 서영교 의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약간 올라간 지지율로 긴장을 늦춰서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많고 지방의원이 많아서 이길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4월 7일 서울 재보궐선거 때도 똑같았습니다. 국회의원 많았고 지방의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은 더 국민께 반성하고 잘못한 것들을 더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새겨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리고 국민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후보가 얼마나 따뜻하고 감성적이며 아픈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세계 속에 세계 G5 주가 5천 그리고 5만 불 시대를 향해 달려가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G5 주가 5천 5만 불 근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프로 TV에서 보듯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자기의 잘못을 다른 데다 다 떠넘기고 자기 가족은 자기가 다 비호하고 정말 저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는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끼리는 다짐하고 주변에 알리고 더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3%가 나라를 구했다 이러듯이 서울의 소리가 나라를 구했다 이러듯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더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선을 다해도 박빙으로 이겨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 그 보궐선거의 여파가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서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공감하고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안심하는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들이 어떤 언론 그 토론을 지금 2번이나 지금 윤석열 측에서 거부하고 나왔는데,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아까 댓글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현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뭐 어떤 학력 수준도 대단히 세계에 비해서 높고 한데, 그런 부분에 어떤 선택들이 있을 거라 보고, 그러나 우리는 이 방송에 계신 중도 한 분이 소중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끼리 어떤 이런 어떤 투쟁 뭐 이거는 대선 이기고 할 일이고, 대선 전까지는 중도 있는 분들 설득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필요하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2시에 뭐 김건희 무슨 방송을 오마이 구형시키자고 한다니까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세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방송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뭐 그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 김건희 씨의 이런 어떤 가짜 인생 논란 입장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하셔서 더 이상 김건희만 얘기한다고 우리가 선거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쪽에서 네거티브를 하니까 우리는 그쪽에 그 어떤 대응을 위한 거지, 저쪽에서 네거티브 안 하면 우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실력과 실력으로 토론해서 이재명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정책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저쪽에는 지금 네거티브 위에는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도 심한 네거티브가 될 거라 이렇게 보고, 그러나 우리도 자료는 요만큼 있다. 니들 안 하면 우리도 안 치면 너희들이 하면 우리는 들어받고 말로 갚아주겠다. 국힘당 선거 캠프에 제가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네, 네. 검증은 제대로 해야죠. 네, 그렇죠. 제대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검증하고, 제가 박근혜 검증하다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네, 네. 박근혜 그 당시 그 대통령이 나를 직접 고소를 한 사람이 유일하게 접니다. 네, 참자 고발이 아니라 네. 직접 고소를 했는데, 네. 한 번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두 번째 당선되니까 또 그걸 청구해서 구속된 일이 있는데, 저희는 목숨을 걸고 검증을 할 거다 다시 약속드리고. 추신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내가 요즘 가시면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서울의 소리만큼 해달라 좀 말씀하세요. 저는 하루 뭐 8시간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소리만큼 해달라 좀 말씀하시고, 제가 자랑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재명 후보하고는 고향도 같은 경북이죠. 네, 경북입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와 어떤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 좀 알려지지 않은 것 좀 소개해 주세요. 경북 고향 이 얘기부터, 지난번에 메타버스 경북 갔을 때 오셨잖아. 거기서 만났는데 경북 분들한테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고향 경북 분들한테. 화이팅. 저는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께서 경북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 매주 타고 민생 현장을 가는 버스, 메타버스가 경북 상주에서 있어서요. 제가 경북 상주 문경, 상주하고 문경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거든요. 상주 문경 상주 당원협의회 명예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려가시면서 경북 상주 문경 상주의 당협위원장들께서 서영교 의원님도 좀 내려오세요. 그리고 또 저 말고 김주영 의원이 있습니다. 같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먼저 내려가서 당협의 그 위원들도 만나고, 경북 상주 시민들도 만나고, 문경 시민들도 만나고, 다 먼저 만나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가 오시면 또 같이 후보의 말씀 듣고 후보하고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상주에 갔더니 아이들이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그 파란 풍선을 들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얼마나 이쁘던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이들을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붙여주고요. 제가 상주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은 아버님이 서울에 살고 계시거든요.
아버님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아버님이 상주에 계세요 지금도? 아니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요. 아 서울에. 예, 근데 아버님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뭐 가고 싶겠죠. 예,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상주 간다 그랬더니 가고 싶다 하셔서 오빠들을 꼬셔서 예. 오빠들이 아버님 모시고 상주에 한 차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버님 좀 저 소개 좀 해주시 인터뷰 좀 하게요. 아버님과 오빠들이 한 차로 거기 자신들도 예. 이재명 후보 이렇게 가는데 보고 싶다고.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보고 싶으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어디 간다고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희 아버님이 아흔이신데요. 거기 가셨다가 그 상주의 당협에 고모님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보다 한 살 위시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친구로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 두 분이 귀가 잘 안 들리시긴 하지만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상주 중앙시장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상주에 갔을 때 이제 그 상주 영동 아니라 우리 후보의 고향이 저기 안동. 안동의 예천시장도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예천시장에 가서 쭉 한 바퀴 돌고 그랬는데 예천시장에서 사모를 만났습니다. 사모를 만났는데 정말 두 분이 장을 알콩달콩 잘 보더라고요. 나 그렇게 다정한 인꼬 부분은 내가 보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알콩달콩 잘 아니, 보고. 서 있을 때도 한쪽으로 같이 기대고 서 있는 부부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기대는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 이 그 김혜경 여사가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다른 분하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셀카를 딱 찍거든요. 근데 김혜경 여사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붙느라고 탁 붙으면 기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분의 사이가 어떤지는 저희가 다시 더 보긴 해야 되는데요. 아니 우리가 김혜경 여사 일정에 따라가서 생방송을 한번 해가지고 봉화마을에 많이들 봤는데 요즘 이 인기가 더 높아요. 그러게요. 그 생방송에서는 이재명 후보보다 김혜경 여사 인기가 높은데 일정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자 한 사람 따로 보내서 좀 하려는데 잘 안 알려주더라고. 김혜경 여사 김혜경 여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하고 인연을 물어보셨으니까 우선 한 가지는 김혜경 여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제가 해원여중 나온 거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원여고를 나왔거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와 같이 있는 학교가 해원여중이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해원여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인연이 해원여중, 해원여고가 같이 인연이니까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둘이 또 가깝고요. 그래서 후보님이 경북 안동이시고 제가 경북 상주라서 또 그날 메타버스도 같이 하고 국민반상회도 같이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와 저와의 인연은 둘 다 64년생이라는 겁니다. 둘 다 64년 용띠고요. 제가 상근 부대변인을 할 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당시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부대변인을 했고요. 그래서 야당으로 그 입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같이 논평 내고 브리핑하고 이랬던 일을 같이 했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친구네. 갑장 같은 용띠. 나도 용띠인데 12년 내가 높은 용띠죠. 저희는 청룡띠고 황룡띠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엔 제가 선출직 전국 여성위원장, 서울 여성위원장 이런 걸 했습니다. 투표에서 제가 1등을 해서 여성위원장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좋은 강사를 누구로 데리고 올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을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성남시장 이재명께 전화를 해서 시장님 우리한테 와서 강연 좀 해주시죠. 그럼 시장님이 딱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자기의 매력을 또 한껏 내용 있게 발산하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인연이 있고요. 가장 큰 인연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국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우리 초심님께서 너무 그 투쟁 전선에 안 선다고 하는데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요. 2020년 경기도지사 국정감사, 2021년 후보가 되고 난 다음 경기도지사 국정감사를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에 할 때도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를 건드리고 싶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완승했다. 이런 언론 평가가 계속 많았고요. 2021년 국정감사는 후보가 되시고 난 다음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제가 공정하게 잘해서요. 야당도 묻고 싶은 거 제대로 물었는데 어떻든 언론의 주목은 못 받았겠죠. 답변을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당 의원들도 공정하게 질문하고 또 답변을 이재명 후보가 하시고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로서 답변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안위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작년 얘기네요. 벌써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감이 파이팅입니다. 전설의 국감이 있었죠. 그 국감이 네. 경기도 국감이. 네. 예, 그렇군요.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불만을 토로하는 게 네. 이재명 캠프에서 강력히 언론에 그 가짜 뉴스나 허위 보도를 좀 어떻게 해달라. 과거에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의 그 독성 싸나움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답변 좀 하시 좀 하겠다고 약속 좀 해줘. 좀 속이 터져.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 들어가 보면은 이건 뭐 도대체 그래 속이 상해서 다들 그래요. 저도 속상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안심시키는 종합 상황실장님의 오늘 확실히 해주겠다는 그 안심의 말씀 좀. 예, 총괄 상황실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오늘 변호사 비용 관련해서 허위 조작해서 했던 그분이 사망하는 바람에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그렇지만 팩트 정리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쪽 변호사가 법적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잘못된 것은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잘못된 내용, 팩트가 아닌 것, 가짜, 사기,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검증해 나가고 책임을 묻는 일들은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 큰 권력을 가진 종합 상황실장님이 확실히 하겠다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확실히 더 하는 거 보고 좀 우리가 이제 소통관 국회 기자회견 방송을 좀 많이 하면 많이 봐요. 그거 좀 자주 좀 의원들 할 일 없으면 기자회견을 하라. 지방에 안 내려가려면 이렇게 좀 시키세요. 일 열심히 하면서 기자회견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 많이 관심들이 많아요. 많이 보더라고. 그건 빼지 않고 서울의 소리가 중계를 하고 또 짤 영상도 만들고 하니까 기사도 쓰고 그러니까 다른 데 보도 않더라도 서울의 소리가 생중계 한다더라 가서 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울의 소리 방송은 생방송에서는 많이 안 보더라도 우리 구독자가 65%가 비구독자 시청해요. 35%만 구독자라 저희는 어떤 그런 거라 나중에 많이 봐요. 그러니까 또 짤 영상도 한 2개 만들어서 서영교 의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고 이제 상근 부대변 할 때 2004년도 저도 그때 이제 만나고 2009년도에 이제 독도 소송할 때 변호사 상근 부대변인 하면서 변호사도 했잖아요. 그때 독도 소송 이 책에도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이 써 있어. 이재명 후보가 독도 소송 때문에 좀 시장 나갈 때 많이 좀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상세히 써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사서 보실 분은 보시면 되겠고 이재명 후보의 지금 강점은 너무 영리하고 아는 게 많다. 해박하다. 윤석열 후보의 약점은 너무 모른다. 너무 무능하다.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제 공격이라든지 멸콩을 따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죠. 그런 후보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전두환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후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마트까지 가서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밑에
큰 마켓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바로 옆에 저희도 그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에 저희가 취재 갔다 고발도 당하고 했는데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거기에 멸치 이마트까지 가서 멸치를 사서 그 육수 내려고 그런다는데 그 조림 멸치거든요. 네, 그것도 여수 멸치. 예, 그것도 여수 멸치. 제가 여순 특별법을 통과시킨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야당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어요. 국회의원인 야당도 여순 사건에 민간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던 것은 다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야당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통과시킨 게 여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여수 멸치를 들고서 그리고선 그거를 그 약콩까지 해서 멸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여수를 묘하게 연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변명이 더 웃기죠. 육수 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많이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분노하고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윤석열 그 무능함은 이제 국민들이 대충 알아가지고 지금 어떤 진영 논리 또 정당 어떤 지지 정당 때문에 지지율이 있는 거지 윤석열 개인으로 딱 떼놓으면 누가 한 표도 찍을 사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강점. 이재명과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해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다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신경제 구상도 발표를 하고 오늘 산업 관련한 구상도 발표를 했습니다.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생각이 아주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습득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게 습득한 논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시절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이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 이득이 국민에게 다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재명 후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살아온 것이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있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 그리고 또 언론인 그리고 많은 그 지식인들과 가장 폭넓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호감을 사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행정학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청을 받아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학회에서 전부 다 하는 말이 우리가 정했던 이 행정적 용어를 이렇게 현실에 맞게 다 정리해 줄 수 있는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 바로 이용하고 인용하고 적용해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뛰어나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일머리가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머리가 뛰어난데 이를 또 집행하는 곳이 바로 행정기관입니다. 집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집행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일을 하게 되려면 이제 나라를 운영하게 되려면 나라를 운영할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자발적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던 공간이 바로 성남시 경기도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앞으로 일을 맡겨두게 되면 진정으로 일을 잘할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알게 되었고요. 또 더 널리 알려나가면 555 세계 G5 그리고 5만 달러 5천 주가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항상 같이 의견인데요. 전국재난지원금과 같은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냈으면 세금을
더 걷어서가 아니라 그 낸 세금에다 이자를 붙여서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도 추가 세수가 60조가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난 양만큼은 국민께 골고루 나눠드려서 그렇게 되면 부자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대신 이것을 3개월 내에 서울 어디에서 써라 라고 이걸 정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은 선별지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선별지원금으로 우선 두텁게 지원해 놓고 네. 그다음에 이 돈이 돌면서 자기가 장사를 해서 벌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뿌듯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뛰어나고 그리고 향후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표를 또 국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별로라는 게 제가 한 가지 네.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남시를 변화시킨 건 확실하고 경기도를 변화시키는 확실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네.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는 눈에 드러난 거거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러 가겠다 했는데 2개를 성공했는데 3개 못 하겠냐. 요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저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자한테도 물어보면 맞다고 고개를 끄덕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성남시 변화시켰고 경기도 변화시켰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재명. 네, 예, 우분투 정신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서영교 종합실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시간 제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얼마든지 하시는데 네. 예, 바쁘실까봐 내가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하실 말씀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네. 금방 그 추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제가 이제 행안위원장입니다. 행안위원장이라서 16개 시도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그 순위를 매깁니다. 어디가 제일 잘하는지 그리고 어디가 지지율이 제일 높은지 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는 사실은 순위를 잘 안 줍니다. 성남시가 순위가 되게 아래에 있다가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를 맡으면서 순위가 거의 압도적인 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평가가 좋아졌다는 것, 시장을 잘하면서 시민들이 행복했다는 이야기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안위원장 하면서 순위가 시작할 때 높지 않은 순위였습니다. 낮은 순위였는데 이게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 아주 높은 순위에 와 있는 겁니다.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순위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G7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G5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이 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얘기고요. 윤석열도 할 수 있을까? 에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고요. 정말 선택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후보로서 유능한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지도자란 얘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대리인,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잠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대표자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겁니다. 국민의 대리인이 정치인입니다. 그럼 국민의 대리인은 뭘 해야 될까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것은 다 국민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정치 대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참 지금 별로라고 하는 분들 지금 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이재명을 봐라. 검증해봐라. 우리가 윤석열 검증하듯이 또 이재명 국민의힘에서 검증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그분들의 장점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우리 서울의 소리가 오늘 발간한 이 개벽이라는 책 안티 이명박 백서 2008년 저희가 어떻게 싸워왔고 여기에는 재밌는 게 많아요. 사실은 윤석열은 왜 백은종을 사찰해야만 했나 안티 이명박을 저격한 김무선의 충격적인 실체 참 BBK 재판 조작에 대한 놀라운 증언 우리가 다 갔거든요. BBK 재판 때 이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고 더군다나 독도 소송을 견인한 이재명과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 그 독도 소송이 꽤 많이 분량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발행해서 우리 안티 이명박의 승리 역사를 기록한 안티 이명박 백서도 발행했습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님 이 바쁜 시간에 네. 오셔가지고 방송했는데 네. 뭐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네. 또 이렇게 영상을 잘라서 올리고 네. 수십만 명이 보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 네. 오늘 나오신 거 섭섭이 생각 마세요. 아닙니다. 저는 섭섭하지 않고요. 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더 멋지게 그리고 또 일 잘하실 수 있게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후보가 계셔서 아주 힘차게 일할 기운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위기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뜨면 당연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열심히 뛴 것에 대한 대가일 것입니다. 더 도와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확실하게 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청자가 중량의 딸 서영교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달고 했는데 서영교 의원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방송 더 볼 거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후원 계좌 열었는데 많이 모아졌나요? 예, 이재명 후보님의 후원 계좌가 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늦지 않으면 또 못 넣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꽉 차가지고 예 많이 차고 있어서 예 지금 좀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께 청년들께서는 2030 2030원 우리 2030원으로 커피도 먹고 밥도 먹습니다. 2030으로 후원합니다. 그래서 2030원을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까지 후원하시면 모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후원하면 세액 공제를 받아서 다시 1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부 실적에 남고요. 그리고 또 10만 원이 아니라 더 후원하시게 되면 소득 공제가 됩니다.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꼭 먹고 알 먹고 이재명 지원하고 내 통장에 돈 들어오고 그리고 이재명 승리를 위해서 내가 같이 뛰고 그리고 또 나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세액 공제 바로 되니까요.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긴 시간 또 말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방송 마치고요. 예, 우리 또 다음에 더 좀 지지율도 오르고 또 좋은 소식 또 열심히 더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재명 슬로건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하는데요. 앞에 이제 또 주요 슬로건에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리 앞으로. 승리 앞으로. 승리 앞으로. 나를 위해 이재명. 민주당이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민주당 제대로. 민주당 제대로. 예, 승리. 그럼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승리 앞으로. 예. 민주당 제대로. 예,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잘할 때까지 한 번 더 하세요. 예. 자, 승리 앞으로. 민주당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아, 이재명은 예. 이재명. 그렇죠. 한 번 더 갑니다. 예. 승리하면 예. 앞으로. 예. 민주당 하면 제대로 예, 예. 나를 위해 이재명 갑니다. 승리. 앞으로. 민주당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예. 야, 고맙습니다.